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관심이 큰데요. 관련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이제 해제를 했었고 우리 정부도 이제 내일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를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감염 사항은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국외의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내의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유행이 거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뭐 유행이 창궐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O의 이 페이크 이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예. 판단을 했을 때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예. 일단 그게 해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코로나19의 국외 위험 요인은 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국내 요인에 집중해서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이런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럼 국내 여건이 어떤지를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 이제 과거 이제 7차 유행을 작년 12월에 이제 정점을 지나고 나서는 아직은 그만큼의 대규모 유행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지난 3월 29일에 국내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이제 일상 회복 시나리오 이제 1, 2, 3단계를 이제 그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일단 이제 그때 이제 제시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WHO 페이크 이제 국제보건정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면 외부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1단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1단계를 시작할 시점이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논의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 발표가 아마 이제 내일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에 애초에 발표했었던 그 일상회복 로드맵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1단계를 건너뛰고 이제 바로 2단계로 갈 것 같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한 2개월 이상 이제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건데 2단계로 가는 것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이제 해제될 것 같다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오늘 확진자를 보면요, 2만 명이 훌쩍 넘어섰거든요. 확진자의 추이도 이제 상승 추세고요.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제 국내 요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7차 유행은 12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4월 말부터 8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8차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 같은 그런 유행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조금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면역 체계 그리고 변이종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백신 접종을 했거나 걸려갖고 있는 그런 단순 면역이 아니라 백신 접종도 하고 감염에도 걸려서 이런 하이브리드 면역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순한 면역은 보통 유지 기간이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고 그 네. 이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감염도 되고 백신도 접종한 분들은 한 8개월 정도 이상도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접종했었던 가을에 접종했었던 분들의 이제 그런 유지 기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유행이 급격하게 막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코로나19의 그러니까 신종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예. 예전 면역을 무력화시키니까 이제 전 세계 대유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와 제조업 변이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대규모의 확산이 나타나는 그런 유행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이제 면역 약화에 대한 유행이 시작이 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유행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일반 의료 체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에 고위험군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막고 피해 최소화를 하면서 우리가 일생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조금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예. 4월 말부터 이제 또 다른 이제 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염됐지만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이제 숨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잘 응하지 않으시는 상황은 어찌 보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열심히 이제 그 확진자 수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과거와 똑같은 그런 숫자로 보면 안 되고 이거보다는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아직 그 이제 결국은 확진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분들은 이제 위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피해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고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보통 2, 3주를 이제 텀을 두고 이제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증가 추이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보다는 위중증과 사망의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의 의료 대응을 어떻게 나갈지를 갖다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은 과거의 이제 시점에서 다시 보면은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제 종식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접종을 하신 분들도 많고 이미 한번 감염돼서 이제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의 독성은 예. 사실 과거 우한 바이러스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 자체는 그대로 바이러스 그대로인 자체는 거고요. 예. 그대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과 걸려서 생긴 면역, 하이브리드 면역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들이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좀 늘어나도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의 유행보다 사실 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가을철이 되면 지금 그 코로나19는 종식된 게 아니고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감염병인데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5, 6월 달에 유행이 이제 뭐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나서 이제 가을철에 유행이 왔을 때는 이제 접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면역이 줄어드는데 혹시라도 신종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미리미리 이제 사실 의료 체계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일반인 의료 체계에서 얼만큼 우리가 이런 고위험군들이 늘어나고 그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내일 발표 내용에서 그 일상 회복 로드맵 2단계로 바로 가는 거, 이 위기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이게 그 격리 의무 해제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좀 해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이제 어찌 보면 감염병 우리가 이제 감염병을 1, 2, 3, 4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1단계는 2급 감염병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네. 다만 그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 의료 체계의 이행 과정을 좀 한 2달, 3달 이렇게 겪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2급 감염병의 경우는 사실 그 전수 검사를 해서 전수 신고를 24시간 내에 하게 돼 있고 격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급 감염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격리 해제를 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2급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내리는 게 이제 2단계인데 네. 4단계로 가게 되면 전수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숫자를 세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표본 감시를 해서 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제 유행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격리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2급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갖다 이렇게 단계로 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 뭐 내일 발표는 돼봐야 되겠지만 이제 2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의 확진자 수를 세거나 뭐 격리 이런 부분들이 예. 사실상 해제가 되는 부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료 체계 편입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럼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일본 의료 체계에서 이것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방역 측면에서는 사실상의 이제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는 셈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방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확진자 격리 의무도 이제 권고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그 의무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일 확진자 이제 발표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 이제 PCR 그 검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예. 자,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없어질 경우에 이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의료 체계 자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리드 면역이 유지가 되고 네. 신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이런 정책 변화가 있을 때에 대규모 뭐 유행의 확산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사실 그 와중에 어떻게든 또 고위험군들이 걸리기 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의료계의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모든 병원에서 받게 됐을 때에 예. 각 병원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실 입원해 계신 분들의 또 같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경험들이 많이 쌓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연령별 뭐 고위험군이라든가 뭐 취약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 대응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1단계, 2단계 차이가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뭐 마스크 착용도 의무로 이제 남겨놓고 2단계에서 이제 권고로 바꾸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한꺼번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걸 갖다가 2단계 했으니까 무조건 2단계를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요양원에서의 감염자들 늘어나고 있고 병원 감염자들, 원내 감염자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바뀌더라도 그 일부 이제 정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좀 여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의료 체계로 바꿔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이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들을 아직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이 격리 의무를 이제 갖고 있고 내일 이제 발표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 해제 시점은 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이제 먼저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푸른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뭐 확진자 수를 뭐 제대로 이렇게 세지도 않는 예. 검사 자체에 응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는 예.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일반 의료 체계에 편입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편안한 부분들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이런 체계를 잘 지켜왔고 또 예.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뭐 이런 그 격리 같은 이런 그 적용들은 그 유행에 맞는 그 나라 네. 유행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 대규모 유행을 겪고 나서 지금 대부분의 그런 규제들이 풀린 상황에서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잘 집계가 돼서 통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네.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사실 그렇군요.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네 개 나라에 대해서만 일단 화면에 좀 띄워드렸습니다만 미국과 프랑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부 다 이제 해제된 상태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이제 해제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 격리 의무가 이제 5일로 축소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일부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같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살아있는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고 격리 의무, 7일 격리 의무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한국과 뉴질랜드 정도가 이제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를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로서는 안 가본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방역 조치를 풀게 되면은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5, 6월 달에 이제 한 번에 고비를 넘어가야 되긴 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유행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8차 유행은 시작이 됐고 확진자 수 규모가 뭐 하이브리드 면역이 유지된다 그러면 아주 높진 않겠지만 분명히 고위험군 사이에도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인명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 정책은 정책대로 하면서 결국은 그런 고위험군들의 그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 대한 그런 관리들이 사실 좀 더 그 원활히 되고 지원을 또 원활히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지정 병상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단계로 갈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해제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떨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될 그 개연성은 좀 남아 있고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다시 이제 급증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각 의료기관에서 지정 병상 운영 안 하면서 일반 병동에서 코로나19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병원의 이제 구조 자체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1인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병실 형태를 바꾸려는 노력들도 이제 종합병원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감염병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쌓이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너무 환자가 급증해가 됐을 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의 예. 그런 상황들이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이런 고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 지원 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이를테면은 뭐 생활지원비라든가 뭐 검사비라든가 입원 치료비 같은 거 이것도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인지 정부의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감염병 그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하게 되면 뭐 이 지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예.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독감 이상의 그런 지원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뭐 이런 부분들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런 진단이나 기본적인 치료에 드는 비용들, 뭐 혹시 뭐 이브실드와 같은 그런 비싼 고가약의 이제 고위험군들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유행이 정말로 안정이 되고 일반 의료 체계에서 감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건강보험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은 사실은 이제 방역 당국의 그 시나리오에서는 2024년 이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올해 내에는 그런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생활지원비나 뭐 이런 그 유급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중단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뭐 내일 발표 내용을 좀 더 지켜보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제 해제했을 때 이제 권고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맞습니다. 뭐 거리에 나가면 쓰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7일 격리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권고로 바꿨을 경우에 이건 개인이 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각 직장이라든가 이제 사업장 단위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있고 아프니까 쉬고 싶은데 그 쉴 권리를 못 찾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제 어찌 보면 각 그 기업체가 갖고 있는 병가에 대한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 직장에 아주 밀집돼 있는 그런 사무실에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 사실 1, 2주 내에 전부 다 전파가 될 가능성까지도 있는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눕게 돼서 이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그 역시도 또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이제 좀 잘 이제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들도 좀 같이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3년여 만에 이렇게 이제 이 방역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이게 일상 회복으로 가는 거라 우리 이제 보완할 점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내일 이 방역 해제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완화 시점은 이제 특정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 몇 주 후라든가 한 달 후라든가 뭐 그렇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 지금 4월 말부터
제2유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셔서요. 방역 상황을 보면서 뭐 조정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내일 1, 2단계가 한꺼번에 풀어진다고 할지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좀 확진자 수나 위중증 사망자 수를 규모 이런 고위험군들의 그런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추지 않고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런 고위험군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좀 면밀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